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운동하다 팔꿈치가 다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나 아니면 야구와 같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했을 때 팔꿈치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아이와 오래간만에 캐치볼을 해서 공을 던졌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꿈치가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공을 던지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던지면 어느 부분은 과도하게 늘어나야 되고요. 어느 부분은 과도하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인대나 힘줄이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아서 심하게는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과도하게 접히는 부분에서는 부딪히죠. 뼈나 조직이 부딪히면서 그 부분에 계속 자극이 반복이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충돌이 돼서 내측에 있는 인대 손상 또는 바깥쪽에 충돌 증후군 두 가지가 흔히 팔꿈치 손상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측 측부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내측에 있는 인대와 또는 내측에 있는 근육이 붙는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제일 흔히 오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할 때 내측에 있는 관절 부분이 약간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지려면 주변에 원래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이 가면 이게 처음에는 염증이 먼저 생깁니다. 공을 던지는 동작 할 때만 아프다. 보통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공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팔을 쭉 뻗거나 아니면 뭔가를 물건을 들려고 해서 팔을 필 때 통증이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팔을 약간 구부리고 피고 할 때조차도 아픈 그런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팔을 아예 꼼짝 못할 정도까지가 되기 전에 보통 병원을 오시거든요. 처음에 공을 던지고 났는데 윽 하고 통증이 오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충격이 가서 인대 손상이 일부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내보고 얼음찜질을 하시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와서 인대 손상이 있는지 찢어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약간 자극에 의한 염증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내측의 인대 손상과 반대측 측면이거든요. 접혀지는 부분이 부딪히는 겁니다. 대부분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 투수입니다. 투수는 공을 구부렸다가 뿌리면서 던지죠. 공을 또 굉장히 많이 던지잖아요. 한 경기 완투하면 90개에서 100개까지 던지기도 하니까요. 그 정도로 심하게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부딪히는 조직이 과도하게 자주 부딪히게 되면 그 부분에 자극이 생겨서 염증이 심각하게 생기면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부딪히는 거에 의한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처음에는 염증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동작을 할 때 계속 아프다고 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해보면 인대가 뼈에 붙는 자리 또는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 누르면 아프고 그 부분에 자극이 가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초음파를 해보면 염증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사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해서 초기에는 증상이 호전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 대신에 당분간 한 1, 2주 정도는 운동을 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염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찢어집니다. 염증이 지속돼서 그 자극에 의한 파열입니다. 운동선수든 아니면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이든 치료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파열이 반복되는 경우 있거든요. 처음에 치료를 해서 약간 쉬었다가 증상이 좋아졌는데 다시 또 운동을 하거나 반복된 동작을 해서 찢어진 게 붙지 않고 통증이 만약 지속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이제 극히 드문 경우고요.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자꾸 반복적인 충돌에 의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치료나 주사요법으로 또는 물리치료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요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주된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잡기 위해서 가장 빠른 건 주사요법입니다. 주사요법을 해서 일단 통증, 염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염증만 줄여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사를 몇 차례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체외충격파나 약물치료 이걸로 해서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파열이 된 경우에는 때로는 보조기를 차거나 방기부스를 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초음파나 MRI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다행스럽게 근데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주사나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팔꿈치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 치료 방법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됩니다. 근데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사 요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에 과도한 충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외 충격파의 물리치료보다는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요법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꿈치는 우리가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다, 아니면 충돌 증후군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 3일 이상 통증이 만약 지속된다. 그럴 때는 병원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아픈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동작할 때 잠시 아픈 경우, 대부분 팔꿈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염증이거든요.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 또는 따뜻한 샤워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3일 이상 매일, 그리고 어느 특정 동작하면 항상 아프다. 그럼 그때는 내원하셔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야구를 하다가 흔히 다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손목, 팔꿈치, 어깨. 야구는 팔을 어떤 운동보다 제일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워밍업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야구를 하면 시간을 쫓겨서 도착하면 몸 푸는 시간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TV 중계를 보시면 야구 같은 경우는 미리 웜업 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 보면 미리 처음에 중계를 하기 전에 선수들 막 뛰고 공 차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최소 20-30분은 충분히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이 생겨요. 손목에 대한 푸는 작업, 팔꿈치에 대한 부분, 어깨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충분히 스트레칭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 다치면 좋아하시는 야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